자, 보자. 거기 첫 페이지 넘겨보니까 넘기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좀 예쁜 그림이 나오네. 하트가 나왔어요. 453페이지. 자, 우리 하트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하트의 넓이는 너희들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하트에 대한 함수식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적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없을 거야. 근데 너희들 하트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지만 정말 근접하게 구할 수 있거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저기다 격자를 한 거야. 1cm 격자, 그 다음에 2cm 격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격자를 그렸어.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센 거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넓이는 이 하트의 넓이랑 좀 달라, 그치? 그치? 근데 이 격자를 큰 격자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한 격자로 나눴어. 그리고 여기에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셌단 말이지.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하트 모양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론상 만약에 점점 이 차이를 줄여주게 되면 점점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만약 우리가 무한번 나누게 된다면 그 넓이는 하트의 넓이랑 완전히 동일한 값이 되게 될 것이다. 그치?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트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정말 작은 격자를 나눠주면 돼. 막 0.001cm 이렇게 나누면 이 하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괜찮죠? 9번 구절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가 바로 이런 내용이야. 즉, 무한 등분하게 된다면 그 넓이의 합은 이 곡선의 넓이의 합과 동일한 값이 될 것이다. 괜찮죠? 넘겨봐. 자, 넘겨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그제트 한번 보자. 자,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볼게. 이거는 이제 한 번 보고 넘어가는데 우리 예전부터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쵸?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도대체 원 넓이는 왜 파이 r 제곱이지? 쓰라고 해서 썼는데 반제곱 파이 파이가 왜 원의 넓이냔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원뿔 있지? 원뿔이나 삼각뿔 부피를 구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다 3분의 1 곱해버리잖아. 도대체 왜? 중학교에서 이제 왜 그런지 설명 안 하고 그냥 3분의 1 곱해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알려면 정적분,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은 제일 끝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왜 뿔 종류는 3분의 1을 곱하는지, 왜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요 넓이를 한번 잠깐 구해볼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의 넓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거의 길이는 A라고 할까? 뭐라고 했니? 그냥 A라고 하자. 자, A라고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라고 하게 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HN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분의까지. 이게 삼각형 사이 넓이다.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이게 지금 N각형이 되는 거야. N각형에는 이 피자 조각이 N 조각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N을 곱하게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값이 바로 요 N각형 도형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겠지? 괜찮죠? N각형 넓이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아까랑 똑같은 이미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n값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면 n값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면 잘 생각해봐. 지금 이 팔각형인데 원넓이와는 동일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십각형, 이십각형, 삼십각형 이렇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모양처럼 점점 원넓이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이 n각형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면 그 값은 바로 원의 넓이랑 동일하다는 게 바로 이 구분구조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요거 조금 위치만 바꿔줄게. a, n 곱하기 h, n 곱하기 2분의 1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거 뭐야? a가 n개 있으니까 이 n각형이 둘레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둘레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원에 가까운 근접한 형성이 된다고 했었잖아. 자,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나중에 원의 둘레가 된다. 그래서 원둘레는 2파이어니까 2파이어 이렇게 쓰게 되시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럼 물어보자. 이번엔 센스게 대답해라. 종훈이, hn이거든? 이게 높이야. 그리고 이게 원의 반절 말이 있어.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이거 원의 근접한 형성이 되잖아. 이 높이 h는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 것 같다? 이게 점점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엄청 조그만 삼각형에서 그 높이 값은 사실 반절 값하고 일치하지 않을까? 괜찮지? 그래서 이 값은 r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래서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2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파이 r 제곱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파이 r 제곱이다. 선생님 그럼 원둘레 왜 2파이 r인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치? 그거는 뭐 여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진 않을 텐데 2파이 r 또한 이렇게 n개의 등분을 해서 요게 값이 이제 사인 값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거든. 왜냐면 b 빼기를 알면 요 b 빼기를 잘 표시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것도 얘는 무한대를 보내서 2파이 항사식 나중에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원둘레 알고 있다는 과정에서 원둘레가 파이 r제곱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괜찮죠? 자, 사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한 거고 정말 중요한 예제가 나왔어. 자, 우리 저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뭘 해볼 거냐면 옆에 이그젠플 보이지? 이그젠플에서 지금부터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 요게 이제 이쪽 파트 핵심이야. 물어보자. 얘들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접근한 거 있잖아. 자, 이거 설명 잘 들어, 알았지? 이게 핵심이야.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요거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이 돼서 dx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것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이것의 넓이는 3대 1 x 세제곱돼서 0하고 1을 대입한다면 값은 1이야. 3대 1은 0씩 나와서 그래서 저 넓이 3분의 1이 된 거야. 그런데 왜? 아니 우리 정적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넓이가 똑같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3분의 1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왜 이 넓이가 3분의 1이 되냐고. 계산 이렇게 하는 거 맞지만,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왜 3분의 1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해. 그리고 사실 우리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알지, 그치? 거기에는 이제 아직 적분이 발견하기 훨씬 전이거든? 훨씬 전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구분구적분에 의해서 이런 곡선의 넓이를 구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기원전에. 그래서 그 방법이 뭔지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야. 그 밑에 한 장만 넘겨봐. 한 장 넘겨서 요 색채부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요 두 번째 그림을 보자. 두 번째 그림이 좀 잘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림의 넓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 여기까지. 자,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야.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 색채한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할 거야. 다 더하면 사실 이게 조금씩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원래 있는 곡선의 넓이랑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이 n등분을 무한 등분하게 된다면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다시 넘어가 한 장만 더 넘겨봐. 458페이지. 458페이지에서 이런 이미지야. 그 제 밑에 그림 있잖아. 이런 느낌. 자, 처음에 2등분을 했을 때는 차이가 엄청 커서 이것을 곡선의 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만약 4등분 한다면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그것을 다시 8등분 한다면 이거는 완전 거의 곡선의 넓이랑 비슷하게 되겠지. 이것을 만약 16등분 한다면 32등분 한다면 그것은 이제 곡선의 넓이랑 똑같은 이미지가 될 것이다. 즉 등분을 많이 할수록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이미지야. 다시 한번 넘어가봐. 괜찮지? 이것처럼 등분을 많이 할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어서 곡선의 넓이랑 비슷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가지고 여기 그림을 잠깐 보고서 넘어갈게. 자, 지금부터 이게 왜 3분의 1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볼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게. 이 삼각형 넓이는 n분의 1 밑변, 밑변이 n분의 1이잖아.
곱하기 높이에 대해서 잘 보니까 높이 값은 여기다가 n분의 좌표가 n분의 1이잖아. n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n분의 1의 제곱. 이게 바로 첫 번째 노란색 삼각형 넓이야.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주황색 삼각형 넓이 한번 볼까? 주황색 삼각형 넓이는 뭐냐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밑변기는 또한 n분의 1이 되네. 그렇지? 그리고 높이를 잘 보니까 높이는 n분의 1 제곱이 아니야. 이 x좌표가 n분의 2잖아. 그렇지? n분의 2의 y좌표 대입한 값은 y좌표니까 일단 n분의 1을 대입한다면 n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이 노란색 좌표 삼각형도 한번 그려보니까 이 노란색 그림은 n분의 1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3을 대입한 n분의 3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의 목표는 이런 값들을 다 더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n개의 항을 말이야. 야, 첫 번째 잘 생각해야 돼. n개의 항을 더한다. 뭐 사용될까? 시그마. 그렇지. 우리 n개의 항을 더할 때 시그마 그냥 사용되잖아. 하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식의 유사성을 잘 봐봐. n분의 1, n분의 1 제곱, n분의 2 제곱. 자, 어떤 느낌이냐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뭐요?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이게 바로 저 n개의 항의 합을 합한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마지막 마무리가 뭘까? 이것을 n등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등분한다? 무한 등분을 할 것이다. 무한 등분한다면 그 값은 바로 곡선넓이를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계산이 되는 거거든?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다고 했을 때 요 n세제곱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 n세제곱 대 1 나오고 결국 그 값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되는 거야. 시그마 k제곱 뭐였지? 6분의 1 찍었죠? 그래서 아무리 리미트 n이 무한대가다고 했을 때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야, 근데 이 무한대가는 이거 최고처럼 비교해준 문제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밑에는 6n 세제곱 그 위에는 최고차항 그 문제니까 2n 세제곱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서 그 값이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을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 값이 3분의 1 나오는 사실을 체크했습니다. 네, 얘들아,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야. 아, 설마 0.1까지 넓이 구하는데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이렇게 정정분 이용해서 구하거든?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의 값을 계산하시면 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거의 값이 바로 인테그랄 0까지 x 제곱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주는 게 여기 파트의 목표가 된다는 소리야. 이거 이렇게 계산 안 해. 누가 이렇게 했는 거야? 이 계산식이 얘가 되는 것을 파악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미지를 좀 잡아보자.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값이 뭐냐면 바로 k번장이거든.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 k번째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k번째 사각형 넓이가 되고 k가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n번째 사각형 넓이 합을 다 구한 거잖아. k번째 어디쯤에 있을까? k번째는 한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자, 잠깐만 봐봐 얘들아. 이것의 넓이를 여기다 써놓자. 자, 소위 말해보자. 밑변기가 얼마일까? n분의 1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높이에 대해서 잠깐 불려보니까 이 높이는 여기에서 x좌표가 필요하거든? 자, 재용이 말해보자. n분의 1, n분의 1, n분의 3. 이거 k번째거든? 이거 x좌표 뭘까? n분의 k 분만 n이겠지, 그치? 좌표 이름.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높이는 뭐가 돼?
n분의 k를 여기다 대입한 값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n분의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자, 어쨌든 계산은 계산한 거 하는 거고 이것을 지금부터 적분을 바꿔주는 걸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 얘들아. k번째 사각형을 다 합쳐가지고 이것을 이제 곡선의 넓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배운 거야. 그럼 이거는 정적분 바꿀 수 있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였을까? 요 n분의 1을 보는 거야. 밑변이가 n분의 1 됐다는 것은 0부터 1까지 적혀있는데 그래서 n분의 1 해가지고 밑변이가 n분의 1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 n분의 1이라는 단어 때문에 0부터 1까지. 이게 만약에 n분의 2였으면 0부터 2까지 였을 거야. 한 변기가 n분의 2잖아, 그렇지? n분의 2, n분의 2분의 될 것은 0부터 2까지 적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지? 인정했을 때.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그 함수 시간 도대체 뭐였을까? 여기가 높이가 들어갈 자리거든? 높이가 들어갈 자리인데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에서 여기가 바로 x좌표가 되는 거야. n분의 k가 바로 x좌표가 되는 거지. k번째 사각형이. 근데 x좌표를 대입했는데 그 x좌표의 제곱이 났다? 그 함수식은 x제곱이 됐다는 얘기거든. 괜찮아?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서 이렇게 추출해서 적분 이용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게 된 것이다. 명심해. 이게 밑변, 이게 높이야. 근데 밑변은 n분의 1이니까 그럼 길이는 0.1까지 갔겠네? 그죠? 근데 길이 n분의 1이 되려면 자, 여기에서 잘 보면 n분의 1, n분의 1, n분의 3에서 k번째 사각형의 x좌표가 n분의 k가 된다는 사실 알잖아. 근데 x좌표를 대입했는데 n분의 k 제곱이 나왔다? 그럼 x제곱이라는 함수식이 있다는 소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1이다 라고 바로 계산이 되었지. 자, 표정을 보니까 애매한 표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보자. 몇 번 할 거냐면 자, 지금부터 여기 465페이지 봐봐. 465페이지 보이시죠? 거기 별표 좀 쳐봐. 선생님 앞에 하나도 안 배웠는데 아니야, 우리 이미 할 거 다 배웠어. 이런 공식들 하나도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아요. 이런 거 외우라고 하면 내일이면 다 까먹잖아. 외우지 않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방금 했던 말 잘 기억해. 요거는 k번째 사각형의 넓이야. 그치? 밑변과 높이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n분의 1이었으면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 강의 녹화했으니까 강의 잘 보세요. 자, 얘는 뭐였을까? 인테그랄. 번호 말해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했던 거였을까? 0부터 1까지. 얘는 요 n분의 1이라는 단어 때문에. n등분의 n인데 한 배기가 n분의 1이 됐으면 그 적분 구한 길이는 1이 됐겠지, 그치? 자, 0부터 1까지. 잘 쓰시고요. 다음에 n분의 1이 있잖아. n분의 1이 있으면 그 다음은 n분의 2. x좌표에서 보면 여기 n분의 k까지 있잖아. 요 n분의 k가 바로 k번째 사각형의 x좌표가 되는 거야. 오케이? n분의 k까지가. 자, 그럼 생각해봐. 이 함수식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 함수식이 도대체 뭐였길래 x좌표를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2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냐는 거야. 이 함수식은 1 더하기 2x의 세제곱이야. 괜찮아? 그래야지 이 n분의 k를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n분의 2k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적분한 값이 바로 이거의 값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거의 값하고 다른 값 하나를 찾아주시면 문제야. 다른 값이요? 이거 하나 말고? 우리 치환 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 이거 전개할 거야? 2x 플러스를 세제곱 전개할 거냐고. 전개해서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할 수는 있겠지. 4제곱이었으면. 전개 못하죠. 4제곱이었으면 뭐 화통 배운 학생은 뭐 이항정 이용해가지고 4제곱도 전개할 수 있겠지만 배우지 못한 학생은 4제곱이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뭐도 사용하냐면 치환 적분 사용한다. 1 더하기 2x를 t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하게 된다면 이 dx
값은 dt 이런 식으로 될 테고 dx는 내 dt가 된다. 자, 그럼 시험 좀 해봅시다. 이 값이랑 똑같은 거. 인테그랄 쓰고 여기는 바로 t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dx가 dt로 바뀌는 과정에서 2분의 1 dt가 써진다. 적분간 당연히 바뀔 거야. x가 0일 때 t값은 1이고 x가 1일 때 t값은 3이 될 테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다. 괜찮지? 또한 우리가 2분의 1 값을 쓰고 사실 정적분은 t를 쓰든 x를 쓰든 y를 쓰든 k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1부터 3까지 x 세제곱 dx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t를 쓰든 x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즉 UX랑 UX는 다른 X겠지? 그래서 얘랑 똑같은 값은 얘도 되고 얘도 되시는 거예요. X가? 괜찮아요? 자, 괜찮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만약에 괜찮지? 이해갔지? 그래서 이런 값들 다 계산한 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잘 풀어보시면 되겠죠. 연습하자. 자, 누구가 할까? 소연이 눈이 아주 똘똘한 것 같아. 자, 채연이 한번 해볼까? 채연아. 이번 문제도 한번 잘 바꿀 거야. 우리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정적분 값하고 일치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문제야. 자, 천천히 해보자. 적분과는 어디부터 어디 쓸까? 이게 밑변이야. 한 변에 하나의 밑변의 길이가 n분의 2가 됐다. 다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거기에 또로 잘렸을 때 다 n분의 2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 이런 단어 때문에 0부터 2까지 접근했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 함수식을 쓸 텐데 잘 생각해서 해봐. 얘들아, 그럼 요거 있잖아.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 n분의 2가 되면 여기 x좌표가 n분의 2k가 돼야 돼.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3 곱하기 n분의 2k. 괜찮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왜 굳이 이렇게 바꿨냐 하면 여기 있는 값이 바로 x 좌표가 되기 때문이야. 왜냐면 n분의 2잖아. n분의 2, n분의 4, n분의 2k가 x 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잘 쓸 수 있다. 바로 1 더하기 3x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것을 적분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적분은 아까처럼 치환할 필요는 없죠? 여기 1제곱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0부터 2까지 2를 대입한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만 얘기하지? 그래서 이 문장 보고서 그 전적으로 바꾸는 게 목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바로 정적분과 급수라는 단어가 나와. 이것은 급수. 무한계항을 더했으니까 급수가 되고 얘가 정적분이 되니까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쉴 테니까 잠깐 페이지 넘겨볼래? 넘겨서 461페이지 봐봐. 461페이지 이그젠플 하나 볼게. 대표. 이거 나중에 좀 있으면 익숙하게 할 거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봐. 자, 우리 461페이지에 거기 중간쯤에 이그젠플 하나 나오는데 이거에 파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래. 자, 우리 잘 보면 이게 만약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해서 n의 세제곱까지 다 들어간다면 이것은 시그마 문제였지? 근데 4제곱이라니 시그마 4제곱이야. 시그마 4제곱. 우리 시그마 k 4제곱 배웠습니까? 모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시그마 k 4제곱. 신기하게도 이것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냥 외우. 자, 일단 해보자. 여기까지 할 테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이 무한대관을 했을 때 써보자.
n 5제곱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4제곱이야.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아까랑 똑같이 모양을 맞춰준 모양과 바꿔준 게 제일 중요해. 얘가 왜 5개나 있을까? 그중 4개는 얘하고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중 1개는 바꿔서 빼는 거고. 그래서 식을 잘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거지. n이 무한대관점 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서 얘가 바로 4개를 잘라다 여기다 붙여서 n분의 k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남잖아? n분의 하나 남죠? 곱하기 n분의 9로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풀었던 그 모양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일단 이거는 k번째 사각형이다, 그치? 그리고 무한계의 합을 더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곡선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말해.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한 거지? 0부터 1까지 접근한 거잖아. 한변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니까, 그치? 그럼 0부터 1까지 접근한 거고 여기가 바로 x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따라서 여기가 바로 x좌표가 됐어. 근데 4제곱이 나왔네? 이 식의 이름은 x 4제곱입니다. 이 값은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시그마로 문제를 풀지 않고 정적분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의 값은 5분의 1이에요. 실제로 계산하면 5분의 1이 나옵니다. 알겠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제 좀 이따가 할 텐데 모양을 잘 맞춰 주시오라는 느낌이다. 그렇지? 여기에 5개가 있으면 4개, 1개 여기 잘 쪼개서 정적분의 틀을 맞춰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 오세요. 심심하지? 그럼 문제 잠깐 풀어볼까? 넘겨봐 얘들아. 넘겨서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해줄까? 네. 326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앞에 설명 필요 없나요? 설명하지 않을게. 왜냐면 그 앞에 설명하는 순간 다들 좋을 것 같아. 이런 문자들을 받았자는 전혀 의미가 없어. 좀 이해가지? 그치? 그럼 실제로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이거 연습 좀 하면 돼. 자, 예제 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이. 자, 다현이 한번 보자. 사실 이 n분의 1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n분의 1이 있는 꼴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사각형 넓이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접근관이 어디부터 어디로 컸을까? 너무 짧네. 0부터 1까지야. 그러면 사실 x좌표가 어딘가 봤더니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되면 k번째 사각형 x좌표는 딱 여기까지야. k까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x좌표가 되는 거지. 그 x좌표를 대입했을 때 얘가 높이가 되는 거면 그 함수식은 바로 1 더하기 3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죠. 괜찮아? 얘가 만약에 n분의 3이었잖아. 만약 n분의 3이면 여기는 0부터 3까지 쓸 거고 n분의 3, n분의 3, n분의 6, n분의 9 이렇게 했으면 이 n분의 3k 자체가 x가 됐을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좋아요. 근데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네? 그래서 뭐 이용한다? 시험 같은 거 조금 사용할 수 있다. 이거 t로 치환하실 거예요. t로 치환하면 인테그랄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기 때문에 4. 그다음 여기는 t 세제곱에 곱하기 dx가 dt로 바꾼 과정에서 미분한 것을 역수가 나오니까 3분의 1 같은 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정규에도 계산해도 되지만 치환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산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해갔을까? 자, 문제는 이거 2번인데 2번이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간다. 2번. 자, 이렇게 친절하게 시그마 표시가 돼 있는 거면 그냥 잘 쪼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부서마자 나중에 가잖아? 1초 것이야. 1초 것으로 바로 정적분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될 것 같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것도 잘 보니까 이거 이제
식으로 잘 표시하는 사람 문제가 되죠. 천천히 한번 해보자. n이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n 4제곱분의 1 있고 이것을 식으로 표시할 거야. 당연히 그걸 일반항 정도는 너희들이 잘 셀 수 있단 말이지. 어떤 법칙이야? 2n은 다 똑같고 여기만 1, 2, 3, 4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이거는 2n 마이너스 더하기 k의 세제곱이 된다는 사 잘 수 있다. 이걸 쓸 수 있잖아. 그지? 자, 번호 조기 안 돼. 2n 더하기 k 세제곱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 눈치를 채야 돼. 얘가 4개가 나온 이유 말이야. 즉 3개 1개로 쪼갠다는 의미야. 그래서 초 4개짜리가 3개 1개 쪼개 되는데 그중 3개는 이쪽에 갖다 붙인다. 그래서 n분의 1이야. 2 더하기 n분의 k의 세제곱. 여기 3개가 들어간 거야, 안쪽에. 그래서 여기도 3개가 들어가면 n으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때. 다음 나머지 하나 n분의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3개가 이쪽 안쪽에 들어가면 n분의 1로 들어가는 거 알죠? 그쵸? 그래서 2 더하기 n분의 k 이런 식으로 나온다. 괜찮아요? 언제 끝났네. 자, 종훈이 이것의 적분과는 뭐다? 그것의 함수식은 이게 되는 거야. 그치? 시험 잘하시면 되겠죠. 시험하게 된다면 인테그랄 t 세제곱 이건 어차피 1분의 1이니까 그냥 dt 이런 식으로 나겠네요. 0 대입하면 2, 1 대입하면 3 이게 답이다. 됐죠? 그 옆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직접 한번 연습해봐요. 이거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